안녕하세요. 같이 시작해줄 10포드의 2회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델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어제는 모델링과 같이 텍스처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사과를 모델링 해봤는데, 오늘은 그 기초적인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도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게요. 일단 위에 상단 패널에서 도형 큐브를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도형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어제 얘기했었을 때 이제 도형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메이크 에디터블 모드를 클릭을 하고 변형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에디터블 모드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전의 모델링 모드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모델링 모드와 에디터블 모드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제 에디터블 모드는 이 점선면을 선택을 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모드인데,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서 좀 차이점이 보여져요. 왼쪽이 지금 에디터블 모드고 오른쪽이 이제 모델링 모드인데, 모델링 모드에는 이 오브젝트 창이 있는데, 이 에디터블 모드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창이 안 보이죠. 이 오브젝트 창에서는 도형의 이런 사이즈와 x, y, z 값의 사이즈와 세그먼트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설정을 하는 창인데, 세그먼트를 설정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에디터블 모드로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세그먼트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에디터블 모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세그먼트 설정을 먼저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그먼트 설정한 도형과 세그먼트 설정 안 한 도형으로 한번 변형을 줘볼게요. 이제 면을 선택해서 변형을 줄 때 이제 어제 커맨드 누르고 익스트루드 하는 걸로 설명하면 한 면 익스트루드 하고 다시 I 눌러서 익스트루드 이너 해주고 뭐 이렇게 안으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변형도 가능하고, 왼쪽에 있는 도형은 면을 안 쪼개줘서 이 큰 면이 하나씩 움직이는데, 오른쪽은 면을 쪼개줬잖아요. 그래서 이 쪼개진 면 상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에디터블 모드 눌러주고 면 눌러주면은 이 작게 저희가 세분화한 면들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변형이 가능하고요. 좀 다채롭게 이런 식으로 면이 아니어도 선 같은 거를 점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모는 큐브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또 많이 쓰이겠죠? 큐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캡슐 모양의 도형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트에서 굴곡을 조절하고 높이 조절하고 세그먼트 조절, 이제 몸통 세그먼트죠. 여기는 몸통이 되는 거고, 캡에 세그먼트를 줘서 이제 좀 뾰족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둥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로테이트 모드를 줘서 이렇게 각지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반을 나눠서 줄 수도 있어요.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부채꼴 모양을, 이런 건 뭐 애니메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도넛 모양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서 크기를 변형시키고, 이제 링을 얼마나 쪼개냐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적게 주면 각이 생기니까 삼각형도 만들 수 있고, 조금 각진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높이 주면 원형 모양의 부드러운 도넛이 되는 거고, 두께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조절하고, 이제 세그먼트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한다든지 둥그렇게 줄 수도 있고, 이것도 반 슬라이스가 돼요. 반 잘린 거 연출이 가능하고, 같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랜드스케이프는 보통 배경에 많이 쓰이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고, 뭐 사이즈 조절하는 거, 세그먼트, 이렇게 뭐 지형을 좀 굴곡지게 뭐 한다든지, 이 높이를 막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형 안에서도 충분히. 텍스트를 쓸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아마 3회차 때 같이 할 건데, 저는 이 안에서 텍스트를 쓰는 거 말고 어도비와 연동해서, 일러스트와 연동해서 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세그먼트를 나눠서 좀 잘게 쪼개서 점을 지정을 해서 좀 재밌는 연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도 이렇게 이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 있는 도형 하나씩 꺼내보셔서 이것저것 만져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세그먼트를 잘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연출해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사과 만들 때도 저희가 썼었는데, 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도 굉장히 많은 쓰는 도구여서, 뭐 만약에 큐브를 가지고 엑스트루드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이 서페이스를 그리고 지금
지금은 큐브 밑에 이게 소속이 됐잖아요. 이 큐브가 부모고 밑에 자식으로 서페이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먹혀요. 꼭 내가 원하는 효과 밑에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효과가 먹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를 먹히면 좀 더 둥그렇게 변했죠? 각진 게.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모델링 뿐만이 아니라 타입4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브젝트를 한 개를 가지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레이어 관리를 지금 개체 하나하나에 중심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레이어를 전부 선택을 하셔서 옵션 G를 누르게 되면 그룹핑이 되거든요. 이 눌이라는 게 이제 C4D 안에서의 그룹핑인데 C4D 안에서 그룹핑은 원래 개체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중심축을 이 선택한 개체의 중심으로 가상의 공간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중심축에서 움직였다면 눌은 새로운 중심축으로 이제 같이 변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전을 줄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중심축도 위치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 L자처럼 생긴 화살표 모양이 중심축을 변화 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눌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개체 하나하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눌에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눌을 선택을 하고 이 L자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중심축을 움직이면은 이 이동 무브 모드로 했었을 때 이걸 지금 X축으로 움직이면은 축만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게 축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축의 이동을 주는 건데 원래는 원 가운데 이 세 개 개체 가운데 중심축이 있었다면 나는 내 작업은 뭐 여기 큐브 중심 위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 축을 움직여서 다시 해제를 해주면은 이제 룰에서 중심축이 큐브 쪽으로 옮겨와서 큐브 위주로 이제 이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 어제 모델링 할 때도 사과 몸통이 있고 꼭지가 있었잖아요. 그 개체 하나하나를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신 뒤에는 꼭 레이어를 드래그 하셔서 이 룰을 만들어준다는 거. 룰이 부모인 상태고 아래 자식들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제 만들어 본 사과를 가지고 조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조명은 위에 상단 패널의 제일 끝부분에 있고요. 꾹 누르시면 조명 라이팅의 종류가 나옵니다. 라이팅이 3D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저도 아직 라이팅에 대해서 공부 중이고 오늘은 기본적인 요소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튜토리얼 찾아서 더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3점 조명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3점 조명은 주광, 보조광, 후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광이 이제 물체 오브젝트 앞쪽에서 직접적으로 비치고 빛이 가장 센 광원이고요. 이제 주광이 뭐 어떤 색이냐, 빛이 얼마나 있냐, 각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좀 물체를 오브젝트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광이 이제 오브젝트의 앞쪽 꼭 정면이 아니더라도 살짝 측면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연출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여서 오브젝트 앞쪽에 이제 주광 키 라이트가 있고 그 옆에 보조광이 같이 연출이 됩니다. 보조광은 이제 주광보다는 조금 밝기가 덜하고 부드러운 조명을 많이 쓰고요. 보조광은 한 개에서 두 개까지도 사용이 돼요. 근데 두 개 이상으로 많이 쓰게 되면은 두 개 이상으로 쓰게 되면은 빛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명은 4개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뭐 1개부터 4개까지 본인이 작업하시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광은 물체를 뒤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비추거나 배경과 분리해서 좀 윤곽선을 강조해줄 수 있는 역할이 또 되기도 하고요. 직접 해보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 라이트를 불러와 볼게요. 기본 라이트를 불러오면은 이제 오브젝트와 겹쳐서 불려지는데 이제 무브 모드로 해서 조명을 이렇게 자유롭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색다르게 연출해볼 수도 있고 좀 저는 플랫한 좀 정석으로 한번 3점 조명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키 라이트 주광이 되는 광원이고요. 저는 조금 위에서 비춰주는 걸로 한번 렌더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이제 주광 1개를 놨을 때 이제 보조 광원도 하나 불러볼게요. 보조 광원도 기본 라이트를 사용해서 주광을 켜시고 라이트는 밑에 뭐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마찬가지고 어트리뷰트 창에서 이 속성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너럴 부분에서 조명의 색깔을 조정한다든지 설정을 한다든지 조명의 밝기, 인텐시티를 조정을 해서 좀 보조 광원에 맞는 밝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둘 다 조명이 너무 세버리면은 본인이 사실 조명이란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연출자가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꼭 정해진 건 없지만 좀 FM을 말씀드리면은 보조광원은 좀 밝기를 줄여서 연출을 해주고요. 일단 다 흰색 라이트로 연출을 해볼게요. 전 한 40 정도? 보조광원은 40 정도 두고 좀 측면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조 광원까지 한번 배치를 했고 이제 후광까지 한번 연출해볼게요. 후광도 보조광과 마찬가지로 너무 빛이 주광보다 세지 않도록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위쪽으로 놔서 위에 지는 그림자를 없애볼게요. 네. 먼저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키 보조광원 이제 후광 지금은
주광만 배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보조광원까지 배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후광까지 배치했을 때. 후광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진 않지만 조금 앞당겨서 네, 뒤에 위에 위쪽에 지는 그림자를 사과가 좀 플랫하게 보일 수 있게 저는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던 그림자가 좀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3점 조명은 이제 키라이트 주광, 필라이트 보조광, 백라이트 후광, 여기 추가로 보조광 1개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1개에서 4개 정도의 조명을 사용하시면서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 기본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라이트가 있으니 한번 다른 라이트도 꺼내서 봐볼게요. 스포트라이트는 말 그대로 진짜 스포트라이트. 광원이 360도로 퍼지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해서 한 포인트에만 해주는 거고, 뭐 스포트라이트가 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위에 배치될 수도 있겠죠. 좀 줄여서 길이를 좀 이런 식으로 단상을 만들었으니까 좀 뭔가 전시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주 광원이 저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고, 옆에 좀 보조 광원을 배치해서 밑에 지는 그림자를 좀 없애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본인이 보시고 원하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게끔 조명을 뭐 빼보고 추가해보고 하면서 느낌을 봐가면서 조명은 하는 게 좋고요. 이 에이리어 라이트도 되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광원이 이 네모 모양에서 빛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 원형 형태로 빛이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여기 겉에 있는 테두리 판에서 빛이 나오듯이 약간 네모 넓적한 모양의 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광으로도 쓸 수 있고, 빛이 큰 광원이니까 보조 광으로도 밝기 좀 줄여서 보조 광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밑에 한번 놔볼게요. 바닥에. 단상이 유리 재질이라 네, 밑에서 좀 빛이 나는 듯하게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선라이트는 이제 자연광. 근데 이건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이 빛이 여기는 색깔이 있어요. 자연광 색깔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고정이 됐나봐요. 안 움직이네. 빛이 그리고 되게 센 것 같아요.
빛이 세네요, 다른 애들보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조명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느낌으로 뭐 색깔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냥 색을 넣어볼게요. 그냥. 색도 주광에만 색을 넣을 뿐만 아니라 보조광에도 색을 넣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좀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색이 겹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사과인데 기본 라이트가 아니라 좀 네, 색깔 있는 걸 넣어서 연출도 할 수 있어요. 빛은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조명과 더불어서 배경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는 플로어를 바닥에 깔고 위에 피지컬 스카이를 적용을 시켰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피지컬 스카이가 아닌 그냥 일반 스카이를 불러와서 이 스카이에다가 HDRI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HDRI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징의 약자로 현실 배경의 이미지를 구체 형태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무료로 배포되는 사이트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서 HDRI는 3D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사이트는 제가 수강생들한테는 저희 단톡방에 수업 자료로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공유해 드린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HDRI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HDRI를 저장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많죠? 요 자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스카이를 불러오신 거에다가 HDRI는 스카이에 입혀주셔야 돼요. 저 스카이도 똑같이 매트리얼처럼 새 머티리얼 창 만들고 에디터에서 여기 텍스처에서 사과에 입혔던 것처럼 똑같이 HDRI를 불러오고 이거를 스카이로 가져가셔서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자연 실사 배경들이 생기게 되죠. 렌더링 미리 보기를 돌려보면 네, 이런 느낌. 그리고 배경이 아까 사진에서는 이 구체 사진을 펼쳐놓은 상태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스카이가 가상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구에다가 이제 이 HDRI를 입혀준 거니까 이제 렌더링을 돌렸을 때는 그냥 단면의 사진처럼 배경 사진처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밑에 받침을 한번 빼볼게요. 빼서 좀 떠다니는 사과 마냥. 이 사과가 이 텍스처 말고
요걸 이런 재질을 넣으면은 이 반사되는 느낌도 배경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배경에 대한.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걸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많겠죠. 이제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낸 포스터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타이포, 손으로 드로잉하거나 폰트를 지정해서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단 손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렸을 때와 기존 폰트를 가지고 하는 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그렸을 때는 손으로 그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불러왔고요. 이거를 펜툴로 따서 일단 빨리빨리 한번 따볼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린 폰트를 전부 따서 하면은 이제 패스가 생기겠죠? 이제 이 패스 가지고 C4D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리신 분은 이런 식으로 다 펜툴을 따면 되고, 폰트 쓰시는 분들은 똑같이 수술하면 폰트 그냥 깨셔서 이제 패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패스가 꼭 뭐 폰트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펜으로 따시는 분들은 구멍 난 데가 없게 잘 조심해서 따주셔야 돼요. 다 이어져 있게끔. 그래서 저는 미리 따놓은 걸 가지고 이제 C4D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펜툴을 다 따셨으면은 저장하는 법이 중요한데, 저장을 하고 버전을 일러스트 8 버전으로 해주셔야 돼요. 일러스트 8 버전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C4D로 넘어가서 만든 파일을 가지고 와볼게요. 단축키로는 커맨드 시프트 5를 누르면은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 파일이 뜹니다.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작업하신 오픈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뒤에 OK를 눌러주면은 여기 조그만한 이렇게 파일이 떠요. 저는 스케일을 좀 키워서 이 정도 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 타이포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체가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불러왔을 때 자동으로 눌이 된 상태로 패스가 그룹핑이 돼 있는데, 여기 전체 들어가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커넥트 오브젝트 앤 딜리트, 그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패스를 지워주는 창이에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하나의 패스로 만들어줍니다. 네. 하나의 패스를 만들어주면 이제 축이 가운데 하나만 생겼죠. 이제 따로 분리가 안 되고 꼭 이렇게 하나로 패스를 합쳐준 다음에, 이것도 이제 패스로 돼 있잖아요. 패스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돌출을 줄 겁니다. 엑스트루드. 도형이 되게끔. 어제도 이제 모델링 하면서 엑스트루드를 썼는데, 엑스트루드가 여기 상단 패널에서 효과로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누르시면 엑스트루드가 뜨는데, 그 오브젝트에 효과 줄 때는 옵션을 누르고 이 효과를 바로 누르면은 자동으로 먹힙니다. 그래서 옵션 누르고 익스트루드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제 이 부모에 소속이 되게끔 오브젝트가 밑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돌출을 줬는데, 돌출은 기본적으로 여기 오브젝트에서 100 정도가 돌출이 되게끔 세팅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이 두께를 조절할 때 이제 X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Y축에서 조절할 수 있고, 뭐 Z값 조절할 수 있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지금 끝에가 이게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는 부분은 캡스 들어가시면은 이 스타트랑 엔드를, 디엔드를 꼭 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뚫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가. 그래서 이거는 막아준다는 뜻이고,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 쉐입을 라운드로 할지 커브로 할지 솔리드로 할지 뭐 원하는 형태의 쉐입을 고르신 다음에 위쪽 사이즈에서 이제 값들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끝에가 약간 뭉툭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원래 각져 있었는데 좀 뭉툭하게 됐죠. 여기서 밑에 값을 조절해주고, 솔리드. 원래 솔리드가 돼있어. 스텝은 이런 식으로 뭐 막 단계 계단처럼 뭐 이런 식으로 준다, 줄 수도 있고. 저는 커브를 한번 입혀서 해볼게요. 더 동그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볼륨 메쉬랑 볼륨 빌더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볼륨 빌더를 먼저 해줍니다. 볼륨 빌더를 해주고, 볼륨 빌더는 오브젝트를 모자이크처럼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 이 쪼개진 걸 다시 볼륨 메쉬를 적용시키면은 저희가 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처럼 굴곡이 져진 형태로 되는데, 좀 많이 표면이 거칠어 보여서 이거를 복셀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좀 다듬어 볼게요. 저는 좀 이런 거친 느낌을 좋아해서 한 이 정도 좀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두께를 좀 줄여볼게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타이포를 했고, 이제 텍스처를 입혀볼 텐데요. 저는 좀 빛이 반사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봐가면서 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 좀 하나씩 같이 만져보면은 이게 트랜스퍼런시가 이제 글라스 효과를 줄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액체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우유도 있고, 밀크도 있고, 오일도 있고, 워터. 다양한 효과들을 이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빛이 없어서 아마 제대로 안 보일 거예요. 빛을 먼저 좀 배치를 해야겠다. 일단
추강원 정도만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말고 에리어 라이트를 써볼게요. 위에서 비춰주는 리플렉텐스가 이제 좀 금속 재질 느낌 그냥 또 글로우 같은 경우는 좀 빛을 내주는 벌써 좀 무거워져서 오래 걸리는데 트랜스퍼런스를 꺼볼게. 빛이 살짝 나죠? 주변으로. 저는 HDRI가 자연물 뿐만 아니라 이제 실내 스튜디오 HDR도 많이 있어요. 구글에 HDR 스튜디오 프리 치시면은 무료로 사용한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데 HDR을 넣고 저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스튜디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변에 스튜디오처럼 빛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네, 뭐 글로우라든지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적절히 섞어서 조합을 해보면 새로운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텍스는 끝도 없어서 이것저것 직접 해보시는 게 감 잡으시는 데는 제일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색깔도 한번 넣으면은 조금 빨간 색깔 한번 너무 세다. 네,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고 꼭 제가 한 과정대로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좀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볼륨 빌더랑 볼륨 메쉬를 사용을 했는데 좀 평면적인 느낌이나 각지고 반듯한 느낌을 하시면은 저걸 꼭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빛을 잘 이용하시면은
글자 분위기 자체도 달라지게 연출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빛이 가운데 이 글자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밝아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거 말고 스포트라이트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서 느낌 잡으시면 돼요. 굳어도 좀 뭔가 이렇게 밑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화면이 가로로 길게 돼 있는데 이 화면은 렌더링 설정에서 스퀘어로 2K로 할게요. 2K 정도. 아니다, 1K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하면은 옆에 이 가이드 라인이 생기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화면 구성도 좀 해보실 수 있고 이거 꼭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조절을 해서 연출을 하는 거 이외에도 저희가 사과 텍스처 넣은 것처럼 이미지를 넣어서 타입에도 똑같이 텍스처를 넣어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패턴 텍스처 같은 거를 쳐서 해보면 약간 이런 리퀴드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패턴이 적용이 됐죠. 이 패턴 넣은 거에서 추가로 좀 맨들맨들 거리는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또 이제 이 효과를 넣어서 조절하시면 되니까 좀 약간 빛나는 느낌도 나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선택하신 타입으로 가지고 텍스처를 입히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완성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까지 내일 하는 거 추가해서 다듬어 갈 건데 꼭 타이포만으로 구성 안 해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형을 추가해서 연출을 해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이렇게 앞뒤로 해서 입체감 있게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이 가능하고, 조명을 그러면 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옆에 있는 애들은 유리 느낌으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고, 글자 중간에 겹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해봐서 이제 2시에 만날 때 각자 진행한 것들 단톡에 보내주시고 1대1 진행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